이번 시간에는 원소 기호를 이용해서 어떻게 물질을 표현할 것인가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산소 원자가 이렇게 있다면 원소 기호는 O가 되죠. 질소 원자의 경우에도 N만 적어주면 되겠죠. 그런데 원자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붙은 분자의 경우에는 원소 기호뿐만이 아니라 원자와 구별하기 위해서 당연히 숫자도 적어줘야겠죠. 이렇게 원소 기호와 숫자를 같이 표현한 식을 화학식이라고 합니다. 원자가 결합해서 분자가 된다는 것은 화학 반응을 보여야 가능하기 때문에 화학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모든 물질이 분자로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화학식 중에서 특히 분자를 원소 기호와 숫자로 표현한 식을 분자식이라고 부릅니다. 화학식이 분자식보다는 좀 더 큰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원소 기호에 숫자를 쓸 때의 모습이 마치 샘 아빠의 벤틀리가 착 달라붙어 있는 모습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소 기호는 아빠처럼 크게 쓰고 숫자는 벤틀리처럼 오른쪽의 아래쪽 부분에 작게 써주면 됩니다. 네, 벤틀리도 맞다고 하네요. 한 분자 내에서 숫자를 적을 때는 작게 쓴다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물 분자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원소가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어떤 것을 먼저 적어야 할까? 분자를 표현할 때는 알파벳 순으로 적자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물론 예외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알파벳 순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H가 먼저 되겠죠. H를 먼저 쓰고 그 다음 숫자 2를 적어야 되겠죠. 그리고 산소 하나. 그런데 1은 이게 없어도 하나를 의미하기 때문에 굳이 쓰진 않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산소 분자가 두 개가 있다. 이렇게 되면 먼저 산소 한 분자의 화학식을 씁니다. O2가 되겠죠. 그리고 이 분자가 이 분자의 크기만큼 그대로 하나가 더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산소의 크기만큼 앞쪽에다가 이 분자의 개수를 적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게 쓰는 이는 원자가 붙어 있다 라는 의미가 되고 앞쪽에 원소 기호만큼 크게 적는 경우에는 이 분자 전체의 개수가 두 개다. 덩어리의 수가 두 개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이런 경우도 쓸 수 있겠죠. 먼저 한 분자의 화학식을 씁니다. 그러면 H2O가 되죠. 이 분자의 개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이 앞쪽에 큼지막하게 H의 크기만큼 크게 쓰는 거죠. 여기에 2는 붙어 있지만 이것은 떨어져 있는 두 덩어리, 분자가 두 개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 역으로 이렇게 해놓고 그림을 그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먼저 한 분자의 모습을 그려야 되겠죠. 탄소 하나에 산소 두 개가 붙어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근데 이러한 분자가 세 개가 있다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세 개를 그려주면 됩니다. 분자 한 개를 이루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이렇게 나와 있다면, 그래서 메테인이라고 하는 분자를 만들어낸다면 분자 한 개를 이루는 원자의 종류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분자 하나가 되려면 다 붙어 있어야 되겠죠. C에 H가 이렇게 다 붙어 있는 상태의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분자 한 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C가 하나이고 H가 4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한 분자이기 때문에 여기 앞쪽에는 1이 있는 것과 같죠. 1인 경우는 생략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암모니아. N이 하나이고 H가 3개인 상태인데 한 분자를 이루게 되면
그림을 그렸을 때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화학식으로 쓰게 되면 NH3로 씁니다. 그렇게 되면 알파벳 순이 아니죠. 이것은 왜 그러냐면 알파벳 순으로 쓰자라고 하는 것도 약속이죠. 그런데 이 약속이 정해지기 전에, 규칙이 생기기 전에 이미 NH3는 발견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맨 먼저 발견한 사람이 N이 하나의 중심 원소가 되고 거기에 수소가 붙어 있는 걸 보고 중심 원소인 N을 먼저 쓴 거죠. 그 다음에 붙어 있는 H를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규칙을 만들기 전에 만들어진 물질이다 보니 예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분자로 이루어지지 않은 물질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구리가 있습니다. 구리는 이렇게 확대해서 보게 되면 구리 원자가 셀 수 없이 많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적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원자 한 종류만 연속적으로 반복이 된다면 이런 경우는 그냥 원소 기호만 쓰는 걸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구리라고 쓰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이렇게 한 가지 종류로만 되어 있는 금속들은 원소 기호로만 표시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번에는 물에 녹이지 않은 소금을 확대해서 볼까 합니다. 이 경우도 독립된 분자로 이루어지진 않았죠. 연속해서 규칙적으로 뭔가 배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트륨이고 이것은 염소인데 이 개수의 비가 일정하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비율로 무한 반복이 된다면 이 수 전체를 세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이 아니라 무의미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개수의 비를 따져서 표현하는 걸로 약속을 했습니다. 나트륨 대 염소의 비가 1대1이기 때문에 나트륨 하나, 염소 하나. 근데 일자를 쓰는 것은 생략하기 때문에 NaCl로 표현하고 있습니다.